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줄 여러 요인들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그려봤습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어제는 기분 좋은 그림으로 좀 출발을 했다면 오늘은 지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소화하게 됩니다. 1월 10회의 경계감부터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비트코인의 약세 등등등이 있겠는데요. 다만 업종단에서는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샌디스크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개별 업종단에서는 은행과 관련해서는 홍콩 ELS 사태 과징금이 좀 줄었다는 내용, 그리고 전통 에너지 섹터 단에서는 미국이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좀 폐지했다는 내용들을 소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전일장 코스피를 주도한 게 바로 반도체 투톱이기에 오늘은 반도체와 지수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의 날이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 이번 주에는요, 코스피 수급의 확실한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외국인 보시듯이 4거래일 연속으로 현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동반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무려 3조 원대, 그리고 선물 역시 1조 5천억 원을 담아냅니다. 합산하자면 4조 5천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건데요. 지난주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한다면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현물 매수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주 포지션이 변해서 선물을 매수했다는 건 이제는 우리 시장의 상방을 보고 있다는 추측도 좀 가능해집니다. 어제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경신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죠. 그중에서는 특히 외국인이 보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개인은요, 보이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현물 3조 원 매수 중에서 삼성전자만을 무려 2조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대규모로 삼성전자를 사들였는데요. 장중에 깜짝 들려온 소식, HBM4와 관련된 내용들도 소화를 하게 됐었죠. 삼성전자 보이듯이 HBM4 양산 출하를 어제 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출하를 일주일가량 앞당겼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날 새벽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4 탈락 루머를 적극 해명한 뉴스만 보면 경쟁 심화인가?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보이듯이 우리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승부, 결국 점유율은 우리 기업들이 높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모두가 호황을 누릴 만큼 현재 메모리 열기는 뜨겁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또 하나의 기대감으로 다가온 건 삼성전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가능성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수형이고요. 두 번째는 노력형인데요. 작년 연간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배당액은 11조 1천억 원대였고요. 당기순이익은 44조 2천억 원입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현금 배당 성향은 25.1%가 되고요. 배당 증가율은 13%로 노력형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들도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호재는 더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낸드 기업 키옥시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보이듯이 매출 기준으로는 예상을 상회했고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시장이 특히 놀란 건 3월로 끝날 회계연도 4분기 전망 가이던스입니다. 영업이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5조 원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키옥시아는요, 골칫거리였습니다. 2024년 5월 발표한 실적 이전까지는요,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낸드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빠른 실적 회복세, 키옥시아도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5조 원대이다. 여기에 올해 낸드 생산도 전량 매진이라고 어제 강조를 했죠. 미운 오리도 100조가 되는 업황이라면 낸드를 더 잘하는 우리 기업들의 낸드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증권가 코멘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글로벌 IB인CT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긍정평가하기도 했고요. 시장 우려와 달리 가격 전가 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보유한 키옥시아의 전체 지분 가치가 3조 8천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3조 8천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2018년 베인캐피탈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한 지분이 10배 가까이 불어나게 된 상황. 앞서서도 이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키옥시아 투자를 두고도 마찬가지로 골칫거리라는 표현들이 종종 거론이 되곤 했습니다. 투자 지분 평가의 가치 상승, 이건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개별 재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변수는 미증시의 반응입니다. 바로 뒤에 구체적인 이유들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증시에서 기술주 회피 심리가 또 한 번 자극이 되면서 메모리주를 제외한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입니다. 엔비디아 1.6%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하락 마감. 그래도 메모리주는 업황 호황 기대감, 여기에 앞서 언급해드린 키옥시아 호실적 속에서 마이크론이 0.8%, 샌디스크가 특히 5% 넘게 상승 마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왜 다시 위험 회피인가? 첫 번째, AI의 파급력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AI가 금융, 부동산, 물류, 소프트웨어 등등등 다양한 산업 구조를 바꿀 것이고 그 영향을 아직 모른다는 점이 미증시에서 다양한 섹터에 오늘 주가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미국에서는요. 그제 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그리고 간밤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지표 모두 표면적으로는 고용 호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고용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짚어드렸듯 비농업 고용 지표도 1월 이전 수치들이 하향 조정됐고 다시 첫 번째 요인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 AI가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당장 오늘 밤에는요, 물가 지표가 더 공개되고요. 즉 간밤 글로벌 시장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팔자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수요는요, 전통 안전자산인 국채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표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요. 여기에 달러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자재들이 하락합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금은 3%, 은은 11%나 밀리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소화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 관련 지표, 특히 EWI ETF는 상승하다가 0.1% 강보합권으로 마감하게 되고요. 야간 선물은 1% 빠지게 됩니다. 키옥시아 실적 발표 이후 미국 메모리주들이 프리마켓에서 급등하면서 어제 저녁 야간 선물이 한때 4%나 오르기도 했는데 미증시 분위기가 결국 글로벌 국내 증시 관련 지표들의 힘을 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키옥시아 실적의 반도체주 하방 압력으로 하방을 지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금융 증권주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죠. 스토리를 좋아하는 우리 시장에 걸맞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시 화랑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을 실제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배당 매력도와 함께 3차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 이 키워드와도 연관 있는 공시가 어제 등장하게 되죠. 대신증권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규모는 4,866억 원이고요. 보유 자사주 중에서 83%를 소각한다고 밝힙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자사주 소각이니 이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대신증권의 이런 조치, 다른 관련주, 특히 자사주가 많은 증권주의 수급을 자극하게 됩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신영증권이 7.9%, 정규장 대비 7.9%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하고요. 다른 증권,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잠시 후 관련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디테일하게 세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앵커 브리핑 출발을 코스피로 열었는데 코스닥은 1,100선 돌파 이후 정책을 주시하면서 에너지를 웅축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체질 개선 의지는 명확합니다. 어제 금융당국은요,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했는데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첫 번째, 시총 기준을 올려잡겠다는 그 기준. 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기존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내년에 200억 원 수준으로 올려잡으려던 걸 올해 7월로 앞당겼고요. 여기에 두 번째 동전주 퇴출 요건도 함께 신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 자본 잠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공시 위반 요건 등도 강화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상장 폐지 기업이 최대 220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체크 함께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반종민 소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하게 분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금요일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함께 복귀를 해보면 연휴 전 관망은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미답에 5,500선을 찍게 됐는데 지금 함께 코스피 추이를 체크를 해보시면 연초만 해도 5,000선 아래에 있었던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어제 5,522선으로 마감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이라는 시각도 있고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추세 전환한 것으로 보이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 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은 시가총액 1, 2위를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굉장히 좀 상승폭이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뭐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지금은 체질 개선을 통한 더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매수세가 더 많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코스피 5,500을 찍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변동성 확대를 보였던 만큼 현 정부에서는 코스피 5,000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5,000을 터치하고 안착하는 여부를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500선에서 지금 반도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안착하는 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심이나 수급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코스피 중심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사이에 미국 쪽에 변수만 없게 된다 한다면 이 5,500선을 계속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변수만 없다면은 더 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투심이 워낙 강하고 AI 쪽의 반도체 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다 한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흐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은 3월부터는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게 대형주 중심이거나 아니면 코스닥 150 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코스피에 대해서 5,500선만 좀 잘 안착되고 거기에서만 좀 탄력도만 더 붙게 된다면 이제는 코스닥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체질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퇴출 기준 등에 나오는 단계다 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일부 좀 액션이나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고 실제 이게 성과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지원 등 활성화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도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때를 기다리시고 지금 코스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감사 보고서 시즌인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인데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되는 쯤에 대해서는 그때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코스닥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심이나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코스피에 좀 집중을 해보면 지수 상승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전자닉스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았던 선택지인가라고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총의 상위 종목들이 역시나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지수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7%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까요? 먼저 AI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좀 되는 만큼 공급자 우위 중심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상승 탄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신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제일 고민되죠.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렇다 해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종목
쪽은 뭐 기본적으로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지금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뭐 증권주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포트폴리오도 잘 구성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은 단기간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엇박자를 타게 된다 하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 분할 매매를 통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투톱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는 계속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자닉스 관련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HBM4 양산과 관련해서 출하를 삼성전자가 개시했다는 소식. 원래는 설 연휴 이후로 좀 일정이 예상됐는데 일주일 앞당겨서 출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일본의 키옥시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키옥시아 지분을 또 SK 하이닉스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투톱의 이런 호재성 뉴스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좀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둘 다 봐야 되는 시기인 걸까요? 그냥 둘 다 보는 게 맞고요. 뭐 어느 한쪽을 고르기에는 굉장히 좀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들고 있고 지금 투자 관점을 봤을 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HBM4 삼성전자 양산 출하의 경우에는 의미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대감에 대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더 클 수 있다 보니까 상승 탄력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지금 또 내용들이 나오는 게 7세대 HBM4E에 대해서도 하반기 샘플 출하를 또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된다, 빠르네요. 예,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뭐 높아 낮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매력도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데 게다가 지금은 또 특별 배당 결정을 통해서 주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기업 대상으로 포함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심에 대해는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양산 출하를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뭐 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도 양산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양산 출하와 양산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산은 생산에 기반을 둔다 한다면 양산 출하의 경우에는 인도까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양산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출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HBM 점유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우위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키옥시아의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지게 된다 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도 좀 상승할 수 있고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한다면 이게 영업이익에 미치진 않다 하더라도요. 단기 순이익에는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이제 긍정적으로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추후에는 지분 매각 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시설 투자든 여러 가지 또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좀 좋은 내용들이 많고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 내용들은 지금은 좀 약간은 접어두시고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짧게만 여쭤보면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는 걸까요? 기존에 이제 많이 기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기대했던 부분들 이상으로 지금 속도가 빠르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골칫거리였던 파운드리의 경우에서도 회복세를 좀 보이는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도도 상당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쪽에 대해서 홍콩 쪽에 대해서도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포커스가 이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쪽으로도 좀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이번에는 금융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도 지금 모멘텀, 스토리가 되어줄 만한 모멘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으니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거란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쌓이고 있는 금융주들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안에서의 탑픽도 좀 궁금하고 탑픽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장세라면 차라리 ETF가 더 나은 대안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모든 대안이 다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데 이게 3차 상법 개정안 통해서 주저하는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지금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TF를 하든 배당 매력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주에 대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더 그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곳을 좀 선별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금융주 중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권주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올해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전에 작년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한 약 2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한 45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ROE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기업을 좀 뽑게 된다 한다면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됐었잖아요. 이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전환에도 준비해도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고 실제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은 기존에 투자를 했던 그 비상장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이력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스페이스 X만 가지고 가치를 논할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됐을 때 또 엑시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는 지금 퓨리오사 AI 쪽만 AI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리벨리온이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리벨리온에 투자를 했던 이력까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실적이 아쉬웠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일시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테일 고객 자산 규모도 좀 확대를 됐고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다 보니까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요건도 충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삼성증권도 결국은 이제 고객 자산 규모에 따른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배당 매력도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여러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촉진위를 신설하겠다 등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겼는데 SMR 시장에 있어서 주도권을 미리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SMR 밸류체인 그러니까 사실은 원전주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저는 무시를 하지 않고 계속 좀 지켜보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5개년치 관련된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계속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도 높을 거고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포커스를 보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스케줄링을 좀 살펴봤을 때 공포 후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 인허가제 체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는데 이게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제가 12월 때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을 때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수로형과 비경수로형 관련된 내용들을 했을 때는 비경수로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그 세 번째 계획에서 한국형 SMR 개발 계획이 포함됐던 거를 지금 다시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 때 SMR 산업 생태 계획, 즉 밸류 체인을 파악을 해봤을 때 연구 개발 및 설계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현대건설 그리고 소재 부품 쪽에서는 우진과 일진파워, BHI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제작 건설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첩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 원전 르네상스 정책이 모멘텀이 좀 유효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도 그 에너지 미싱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전과 관련된 그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는 지금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원전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BHI의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간밤 미증시에서 원전들이 좀 크게 밀렸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SK그룹의 승부수 흩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황과 전략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SK그룹의 파격적인 에너지 대개조 전략,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에너지 탱크를 만든다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가 글로벌 투자사 KKR과 손잡고 던진 과감한 승부수 짚어보겠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매각을 단행합니다. SK 이터닉스의 경영권 지분을 포함해서 SK 이노베이션, ENS와 SK 에코플랜트의 핵심 신재생 사업부들이 그 대상입니다. 수소 사업을 제외한 태양광과 풍력, ESS 등 알짜 자산들을 모두 포함했고요. 이 자산 가치만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는 이 자산들을 현물로 내놓고 KKR은 2조 5천억 원을 현금을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5조 원 규모의 메모드급 합작법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개발부터 건설 그리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에너지 플랫폼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서 계열사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AI 시너지를 노린 건데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 추진하는 AI 사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심장 역할을 이 통합법인이 맡게 됩니다. 아시아 최대 에너지 플랫폼으로 거듭날 이 법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건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이터닉스 주가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세를 주고 마감을 했는데 주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먼저 이제 SK그룹은 계속 좀 구조 개편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24년 때부터 계속 이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 부분들이 추진되면서 좀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좀 이벤트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살펴본다 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육상, 해상, 풍력 발전, ESS,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024년 대비 태양광, 풍력, 연료
연료전지, ESS 등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어제 내용이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차 에너지 저장장치 중앙계약 시장 입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SK온이 절반 이상 굉장히 수주를 의외의 했다는 결과였어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또 내용을 살펴봤을 때 SK 이노베이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태양광 설계든 ESS와 관련된 밀접한 연관성이 둔 그 SK 이터넷에 대해서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SK 이터넷의 경우에는 지금은 탄력도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해상풍력 상반기 입찰을 좀 재개를 하고 연료전지 프로젝트 등 인식이 되는 시기가 좀 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베이스가 깔리고 태양광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좋은 내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투자 관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뭐 주가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재무 구조 개선 등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계속 좀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는 시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구조 개선을 통해서 우리 성과가 났어요. 이렇게 나올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때 되면 탄력도가 좀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지수 전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다양한 이슈들 프레시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